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진동학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기계진동학 2차 시험의 1번 문제는 주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맥노리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맥노리는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될 때 두 진동수가 비슷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공식을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맥노리의 해는 이렇습니다. 진폭이 x가 아니라 곱하기 2인 이 x인 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x는 소문자 f제로 고진도수 제곱분의 제곱 마이너스 일반 진동수 제곱입니다. 여기서 주기는 일반 진동수분의 2파이이고 주파수로 나타났을 때는 F1-F2입니다. 맥노리에 관한 출제는 여기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실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진폭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공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진의 개념은 역학적 진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유 진동수와 구동 진동수가 일치하여 진폭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공진의 특수에는 이렇게 해당되고요. 이 특수해를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를 할 때 이 원 형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을 이제 운동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특수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공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유 진동수와 구동 진동수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공진의 사례 중에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가 있는데 긍정적 사례 5개, 부정적 사례 5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 사례로는 이제 근해, MRI,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 그 다음에 목관악기, 공기 기동의 고유 진동 주파수에 맞게 진동을 입력하면 악기 소리가 확대되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악기에
불의 진동수와 울림통의 진동수가 같다면 공진이 일어나서 바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겠죠. 부정적 사례로는 이제 파괴된다, 약간 그런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노 빌딩, 테보, 그 다음에 타코마 브릿지, 그 다음에 서울 포레스트, 유리잔, 그다음 지진,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지는 바람에 의한 와류의 진동수, 이 와류가 이제 물이랑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의한 와류의 진동수와 그 해당되는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 진폭이 커져가지고 유동기인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거든요. 즉 공진을 일으키는 조화가 진력에 해당 사례. 유동기인 진동의 사례를 5가지 또 적는 게 출제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물이랑 공기가 흔들리는 그 사례를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타코마 네로 브릿지 이거랑 다른 예시로는 국기계양대 깃발, 바람에 의한 거는 공기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구기종목, 부회전, 그것도 공기.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 그 다음에 해저 속류관, 이건 물에 해당되는 거겠죠. 물.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맥놀이의 계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는 맥놀이의 그래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실습시간에서 봤던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놀이의 주기에 대한 공식은 일반 진동수분의 2파이인데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진동수가 주어졌으므로 이 주기를 집화수에 관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맥놀이의 주기는 0.2세컨드 주어진 거는 또 F1은 50Hz. 그래서 이제 F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F2는 정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2분의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2는 F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55Hz 또는 45Hz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로는 1번의 식기 문제로 영어 지문을 주고 그 사이에 빈칸을 뚫어서 빈칸을 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영어 지문에서 일부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021년 기출을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일반해, 제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는 일반해와 제차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해를 영어로 쓰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해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 다음에 제차해는 파티클러.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해는 과도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과도를 뜻하는 트랜시언트. 그리고 제차해는 일반 상태, 정상 상태, 즉 스테디 스테이트. 정도가 나을 것 같고, 아니면 해는 솔루션이었으니까. 트랜시언트랑 스테디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거는 리스폰스입니다.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쌍이 아니면 이렇게 쌍, 이렇게 쌍. 셋 중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 문제로는 보통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감세계에서 이제 특수해를 증명하는 방식이나 비감세계에서 해를 증명하는 방식. 근데 비감세계에서는 또 맥놀이와 공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기출을 봤을 때 감세계를 증명하는 것과 이 공진을 증명하는 게 나왔는데, 이 맥놀이를 증명하는 것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감세계의 해인 이 상태에서 맥놀이는 0초일 때 x가 0이고 0초일 때 속도가 또한 0이니까 이거를 대입한 다음에 이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외에는 나올 만큼 나와서 맥놀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감세계 증명하는 방식이나 이 공진에 증명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로는 감세계 특수해를 구하는 것과 일반해를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통 특수해를 새끼 문제 1번, 일반해는 새끼 문제 2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보는 게 가장 빠르므로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질량이 0.7kg, 강성 계수가 주어졌죠. 자, 새끼 문제 A를 보면 F0가 주어졌는데 63N. 그 다음에 구동 진동수가 주어졌네요. 90파이면 그거 안 되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문제 A에서 대문자 F0와 구동 진동수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특수에는 이꼴이니까 x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 고유진동수 제곱 마이너스 구동진동수 제곱분의 소문자 F0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F0는 대문자 F0 나누기 m이니까 9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0을 대입하고 고유진동수 200을 대입하고 구동진동수 283을 대입하면 진폭이 나오게 되고 비감색의 세타의 경우 세타 0 또는 8가 나오게 되는데 고유진동수와 구동진동수를 비교했을 때 구동진동수가 더 크게 되므로 세타는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끼 문제 B로 넘어가면 일반애와 특수애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0초일 때 x가 0이고 속도가 0인 조건을 이용한다면 a sin 페이스는 0, 즉 페이스는 0 또는 파이인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0초일 때 속도가 0인 것을 대입한다면 이번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코사인 페이스가 음수이므로 페이스는 0이 아닌 세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는 세타이고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진폭을 구하면 진폭은 고유진동수분의 7.65 곱하기 20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 회전 불균형인데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문제 상황을 그린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힘을 구하는 양식과 두 번째로 일상생활 속 회전 불균형의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진폭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같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는 그래프 두 가지가 쓸 수 있겠는데요. 정규화 진폭을 이용하거나 전달되는 힘의 전달률을 이용해서 근거를 세운 다음에 방안으로는 구동수비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고유진동수를 거쳐서 강성과 질량을 이용해서 진동수비를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게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불균형 첫 번째 문제 유형의 경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전체 질량을 주어졌는지 아니면 전체 질량에서 집중 질량을 제외한 질량이 주어졌는지 이거를 가장 크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M1이 주어졌는지 이 M2가 주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힘에서는 스프링이 1개,
감쇄기가 1개다. 그러면 K0 CWR XR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외상의 경우 자유물체들을 그려가지고 자유물체도 안에 있는 힘만 빼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도식화된 거는 스프링 1개와 감쇄기 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스프링 1개만을 전달되는 힘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자유물체들을 그려서 스프링 1개에 해당되는 KX만 해당되는 것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바닥가진이 있는데요. 바닥가진의 경우에도 회전 불균형과 유사합니다. 실사월 속 예를 준 다음에 바닥가진의 변이 전달률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제시를 하시오. 그래서 이때는 변이 전달률의 진동수비와 그래프를 근거로 삼고 방안으로 이 진동수비를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귀점 불균형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스프링 받침대, 스프링을 주어지고 그 아래에 받침대가 있으면 바닥가진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자유물체들을 그려가지고 전달되는 힘과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크게 고정부와 운동부 두 개로 나뉜 다음에 이 운동부는 YT, 고정부는 말 그대로 고정. 그래서 이때 XT가 위로 향한다면 큰 막대기가 있고 고정부와 이 막대기 사이에는 스프링 하나, 다음에 감쇄기가 하나. 운동부에서는 감쇄기 하나, 스프링 하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총 운동 방정식을 구하게 하고 그 이상으로 고정부에 전달되는 힘이나 운동부에 전달되는 힘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변수,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형이 이 YT를 거꾸로 적는 경우 힘을 나타낼 때 X-Y가 아니고 X 플러스 Y가 된다는 점입니다. 스프링인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X 플러스가 Y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유의해서 시험에 임하시면 실수를 하실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